자, 이어서 오늘의 공매도 금지 종목도 좀 보고 대차 잔고까지 함께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공매도 금지 종목들 살펴볼까요? DN 오토모티브 있고요. HK이노 계속해서 좀 이대고 있습니다. 또 센서뷰, 코미팜, 퓨런티어도 꽤 많이 공격을 받고 있었나 봅니다. 자, 우리 두 분의 전문가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팀장, 김민술 레몬 리서치 대표와 함께 공매도부터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정경민 팀장께서는 오늘 금지 종목 중에서 어떤 거 좀 주목할까요? 네, 저는 카페24를 좀 긍정적인 차원에서 공매도가 이길 수 있다. 쉽지 않을 것이다. 네. 네, 공매도가 이기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공매도들도 사실 좀 추세가 중요합니다. 뭐 네. 상승 추세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하락 추세에 들어가느냐 이제 나름대로의 펀더멘탈을 두고 지금 추세가 역의 방향이냐 정의 방향이냐 이런 것들을 놓고 좀 고민을 할 텐데 저는 카페24가 좀 의아한 게 물론 이제 1분기가 비수기이긴 해요. 네. 전자상거래 비수기이긴 합니다만 작년에 뭐 어쨌든 흑자 기조로 좀 돌아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인디 브랜드 외에 어떤 이제 쇼핑몰들의 어떤 창업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전자상거래의 좀 개화 시기로 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도 굉장히 좀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으로 좀 들어가고 있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더라도 지금 5만 원대, 6만 원대 뭐 지속적으로 좀 저점을 높이는 그런 흐름을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조금 미스를 하더라도 공매도가 이렇게 배불리 수익률을 올리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카페24를 좀 긍정적인 차원에서 공매도 쪽보다는 오히려 정의 방향, 위쪽 방향의 그런 흐름이 조금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 AI 솔루션으로 가던 게 지금 SKT 이거 해킹 사건 나오면서 아예 율로 수급이 가버린 것 같아요. 조금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좀 있죠. 네. 이거 한 일주일 가나요? 언제쯤 갈까요? 글쎄요. 그 전 사례는 뭐 한 두세 달, 뭐 많게는 두세 네 달까지 갔다라고 하는데. 증시에서는. 네네네.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생각보다는 빠르게 좀 회복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따 이제 대차 잔고 쪽에서 좀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또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민수 대표께서는 좀 보고 있는 종목이 있나요? 네, 종목 중에서 태광을 역시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태광도 계속 공격해요. 네. 뭐가 있나요, 진짜? 뭐가 있나 싶어서 봤더니 선행 PER 10배고요. 예. 네, PBR 1배입니다. 네. 주가가 과거 대비해서 많이 올랐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나오나 싶기도 한데 게다가 또 요즘에 한때 테마로 들어갔었던 알래스카 LNG 네. 강관주 빠지면서 같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적 기반으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렇게 공매도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네, 대차 늘 상해요. 예, 네. 그렇게 압박을 주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이럴 때는 일단 계속 관심 있게 두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중요 지지권입니다. 지금 가격대가 2만 1,000원대 근처다 보니까 중요 지지권인데 혹시나 또 이제 그들의 의도대로 조금 더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계속 비중 늘리는 게 맞겠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게다가 또 좀 최근에 나오는 게 지금 저희가 조선 쪽에서 컨테이너선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LNG 쪽은 좀 위축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죠. LNG 선도 여전히 모멘텀이 남아있다고 하게 되면 그런 관점 쪽에서 약간 좀 같은 독인데 LNG 쪽이 좀 뒤로 밀리는 거 아니야? 라는 쪽 때문에 좀 흔들리는 거라고 보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뭐 지금 올라갔던 한국카본이나 동서와인텍도 같이 밀려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밀리는 게 좀 큰 의미가 그렇게 없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지지 자리를 한번 좀 보시면서 대가는 게 맞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태광. 우리가 이 시간 뭐 가질 때 보면 항상 대차 많이 쌓여 공매도 금지돼 같은 LNG 프로젝트 중에 왜 유독 태광만 미워하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다. 오히려 이 대차의 압박을. 성광밴드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네, 성광밴드도 있어요, 거기도. 예. 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또 이렇게 때려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대차 잔고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잔고 이게 이제 전체 잔고도 있고 일일 증감도 있는데요. 일일 증감으로 따로 좀 솔팅을 좀 해보면 지금 역시 SK텔레콤에 어제 많이들 쌓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앞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막 뭐 5만 원 뭐 더 밑에 주가도 막 이야기하고 계시던데요. 하이닉스 또 이건 리포트 때문이겠죠. WCP가 어제 공매도 금지 종목이었잖아요. 그 틈을 노려서 2차 전지 쭉 가기도 했었는데 자, LG U 플러스, 웅진 뭐 여러 가지 기업들 보이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도 이제 대차 슬슬 쌓이고 있고요. 자, 우리 정경민 팀장은 대차 많이 쌓인 뭐 코스피, 코스닥 중에서 이겨낼 수 있다 아니면은 이제는 조심해야 된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SK텔레콤입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까, SK텔레콤? 좀 진짜 5만 원 밑에도 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어떤 주가가 악재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주가가 더 안 빠지면 저는 바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이제 심리적인 그런 차원에서 예. 아직도 이제 노이즈는 진행 중이고 예. 만약에 이제 피해 사례가 나와서 이렇게 물어주는 예, 손실 보상에 이제 그런 케이스로 간다면 공매도를 쏘겠다라고 제가 볼 때는 준비를 해놓은 것 같아요. 네. 예, 이제 장전을 해놓은 것 같은데 어느 종목보다도 SK텔레콤은 회귀 본능이 굉장히 강한 종목입니다. 현금 1년 동안 영업 현금 흐름이 거의 5조에 육박하고요. 영업이익 2조, 순이익도 1조 3천 4천억이 나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 펀더멘탈 분석의 근본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배당 부분이에요. 지금 배당 수익률 대충 때려봐도 6% 후반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뭐 돈을 벌어야 배당을 주지라고 하겠지만 배당 성향 그리고 얘네들이 쌓아놓고 있는 자본이익금을 좀 놓고 본다면 거의 13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11조까지 시가총액도 떨어졌고 배당 수익률은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6.8%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 양봉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빨리 요거에 대해서 진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괜히 뭐 보완주다, 양자다 이렇게 가지 않더라도 저는 그냥 이 본질적인 부분에서 반격의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게 오히려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매수 찬스가 아닐까라 생각이 들어요. 전 5만 1,000원대를 사실 좀 기대를 하고 그때 가면은 매수해 보시죠라고 이제 손님들한테 전화를 돌렸는데 안 갈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한 5만 2,000원 선에서 어느 정도 매조지를 하고 반등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다만 좀 폭발적인 반등은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요, 이 시점에 그럼요. 배당 수익률 7%가 어딥니까? 네네 그런 상황이 또 전개가 된다면 또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또 돌아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우려하는 거에 어떤 흐름, 그러니까 문제는 뭐 2, 3개월 정도 노이즈가 진행되겠지만 주가는 생각보다 빨리 반등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대차 잔고가 그냥 대차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반대의 그런 시각으로 근본으로. 역발상의 시각으로 빠른 진화 쪽에 좀 생각을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5만 원 안 깨질까요? 5만 원이 깨지면 이제 7% 중반까지 배당 배당 수익률이 수익률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네. 반발 매수가 굉장히 많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지금 아래 꼬리 달고 양봉 나오는 올라가죠. 거 봤을 때는 뭐 요 정도 선에서 어쨌든 좀 하방 경직을 확인한 후에 좀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이 위험은 어떻습니까? 앞서 이제 민사 배상 네. 사건이 터졌을 때 배상도 있지만은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이게 유심 교체하는 게 한 5개월, 뭐 6개월도 보잖아요. 네. 그 와중에 불안에 떠는 가입자들이 이 번호 이동을 해버리는데 이게 가장 결정타다.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뭐 한 두 분기 정도 뭐 몇만 명 이상이 몇만 명? 미국 몇만 명 가지고는 표시도 안 나죠. 안 몇 나죠. 백만 명. 예. 사실 저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좀 무덤덤하거든요. 지금 그냥 빨리 유심만 바꿔야지 하고 예약만 해놓고 있는. 그래 번호 그런 이동 상황이고. 계획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0만, 200만 네. 정도의 그 이탈자들이 분기로 이렇게 추세적으로 나온다면 이제 심리적인 영향을 좀 주겠습니다만 지금은 생각보다는 SK텔레콤 쪽에서 좀 빠른 진화에 좀 나서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보면 주가의 영향은 5만 원 요 초반대, 5만 한 2천 원대 여기에서 일단 방어진을 좀 펼칠 네.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는 오늘 대차 많이 쌓인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주의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삼성전자. 위험으로요? 예. 왜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아, 조금 예. 네, 500만 지금 투자자가 실망하는데요. 김민수 대표의 한마디 때문에. 아니요, 그냥 그런 네? 것보다 이유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위험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삼성전자라기보다 네.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알겠습니다. 겁니다. 네. 예, 지금 보게 되면은 한 지난주 목요일부터인가 보니까 대차 잔고 이렇게 쭉 늘어나는 게 시총 3위 종목들이 좀 많이 늘어납니다. 그 의외로. 그러니까 지금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표에 대해서도 삼성전자, 지금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까지 네네. 1, 2, 3 시가총액 1, 2, 3위입니다. 이쪽에서 대차가 늘어난다는 얘기고 여기서 탄력이 없어진다. 맞아요. 예. 그러면 시장이 못 갑니다. 지수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쪽에 대한 변화를 보고 그러면 이쪽이 무거워지면 다른 섹터 쪽에서 뭐 막 열심히 이제 반도체 안 가게 되면 다른 섹터에 대한 활발한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런 쪽에 비교 관련된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당장 지금 여기서 그러면 저희가 한 2,550선에서 뭐 미국 시장 뭐 흐름 봐가지고 그냥 바로 삼성전자 강세 뭐 반도체 강세와 함께 2,600선 바로 간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좀 적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쓰면서
삼성전자가 주의라고 하게 되면 당장 시장이 빠르게 못 간다는 관점 쪽에서 아마 섹터가 강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서 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아,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 자체 위험이라기보다는 예. 대차 쌓인 게 보니까 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그렇죠. LG에서 쌓인 걸로 봐서 네. 외국인들은 시장이 한 번 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흔들릴 수 있는 거를 좀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 시장에서 약간 좀 중기 조정권까지, 중기 저항권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반등 나왔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또 강하게 올릴 만한 모멘텀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시 변동성이 터질 가능성도 좀 대비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네. 자, 두 분의 개장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팀장은 지쳐버린 시장, 김민수 대표는 꿈틀거리는 내수주. 진짜 지치고 있는 건 맞아요. 네, 네. 지쳐가고 미국 시장도 보니까 네. 지쳤어요. 자율 반등이 끝난 이후에 새로운 네. 모멘텀이 안 나오니까 주가의 어떤 탄력성,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좀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트럼프가 지금 속보로 나오는 게 뭐 차 관세 뭐 네. 완화하겠다 뭐 이런 까지 하나하나 이제 좀 뭐 매듭을 좀 풀어 제끼는 이제 분위기. 그런 네. 분위기로 좀 가고 있는데 뭐 이런 게 좀 나와야 시장이 좀 살아날 것 같아요. 일단 또 기대했던 바이오 뭐 어제 바이오 좀 끔찍했잖아요. 네, 아마캔데. 네, 반도체도 계속해서 지금 뭔가 물려 있고 AI도 좀 이렇게 쉽게 뚫리죠. 그러니까 개인들의 체감적인 지수는 더 좀 좋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저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이제 미국 시장의 유동성을 판단을 하는데 예. 비트코인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나쁘지 않은 뉴스만 좀 튀어나온다면 그걸 매개체로 반등하려는 그런 에너지는 조금씩 모아지고는 있습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좀 역부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 이런 뉴스들, 그러니까 어떤 매듭을 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나온다면 저는 5월은 뭐 약진을 하면서 지수도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좀 있어 보인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뭐 바닥을 그러니까 저점을 좀 높이는 이런 수준 정도만 이제 좀 감지하고 있고요. 이럴수록 이제 주도주의 영향력과 시장 견인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조선주는 좀 쉬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렇게 본다면 방산 정도인데 방산은 지금 또 지수 편입 이슈도 있어요. 네. 몇몇 종목들 특히나 뭐 LIG 넥스원 같은 종목들은 조정다운 조정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이 지금 현재 주도주인 방산주 쪽에서 조금 이제 기대해볼 구석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뭐 매조지를 하자면 네. 대중 소비 관련해서 뭐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또 뭐 게임, 엔터 컨텐츠 이게 다 좀 순환적으로 좀 잘 나오고 있거든요. 네. 역시 이제 이 정도에서 자기 포트폴리오 일부를 요 안에서 좀 순환 매매 정도 하시는 그런 전략이 어느 정도 요 슈퍼 위크를 앞둔 요 시점에는 어울린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경민 팀장은 이제 주도주 조선 방산 중에서 방사만 좀 남겨놨고요. 늘 이야기하는 게 이제 대중 관련주 네. 쪽을 거의 뭐 한 달 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 나온 김에 조선 오늘 한번 짧게 좀 코멘트해 주시죠. 이 하나오션 산업은행 지분 매각 가능성입니다. 매일경제신문 단독 보도 여파가 찬물을 좀 끼얹고 있어요. HD 계열은 버티는가 했더니 지금 요때다 하는 것 같거든요. 조선 당분간 어떻게 할까요? 당분간 이격 줄이기는 어쩔 수 없는 것 어쩔 수 같고요. 없어요. 특히나 이제 네. 하나오션, 그러니까 산업은행을 뭐 욕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 네. 그 수익이 났을 때 그 정리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투자금을 좀 회수를 해야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냥 수긍은 하는데 꼭 하필 이렇게 좀 찬물을 진짜 끼얹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조선주 쪽에 ETF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하나오션이 빠지면서 이제 자산 패시브 가치가 빠지니까. 그것들이 빠지면 어쩔 수 없이 네. 다른 조선주나 기자재들도 조금 이제 후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이격이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그런 좀 명분을 줬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뭐 말씀드린 대로 방향성에는 뭐 조선주는 뭐 큰 문제가 없고 개인적으로 역사적 신고가는 반드시 나온다 이런 말씀도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당분간은 방산과 이제 중국 관련한 네. 모멘텀으로 좀 가라. 김수 대표 꿈틀거리는 내수주. 네. 내수. 네. 네. 일단 요즘 보게 되면 건설주 이제 52주 어제요. 예, 신고가 네. 나오기 시작하고 네. 어제 건설이 왜 올라 막 이런 질문 많았습니다. 예. 증권주가 또 신고가 나오기 시작하고 유통 쪽에서도 꾸준히 추세가 이어지고 뭔가 좀 특이한 거죠. 근데 흐름을 봤을 때 왜 이랬냐라고 보게 되면 내수 관련된 지표는 12월 달에 벌써 바닥을 찍었습니다. 네. 최근에 나오는 BSI, ESI 그리고 또 소비자 신뢰 지수는 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여전히 아유 임대 공실 아직도 이렇게 많네, 미분양 많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좀 쌓여 있는데 시장은 먼저 빠르게 좀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1분기 GDP 역성장했어도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를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추경하고 게다가 네. 또
새로운 정보 들어오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뭐 금리나 기조 함께 어떤 또 여러 가지 변화들을 끌어낸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 섹터들은 금리 인하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게 되면 역시나 추세 흐름들은 좀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 나오게 되면 또 똑같이 추세는 이어갈 수 있겠다는 쪽에서 약간 지금 좀 중기 관점 쪽에서 대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섹터들은 그래도 하나 대장주 특히 보시게 되면은 배당 좀 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네. 충분히 주는 회사들 중심으로 한번 끌고 가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주만 한번 마지막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부가 뭐 누가 되더라도 부당sun PF 이거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간다. 지금 건설주가 진입 타이밍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분석에? 네, 항상 이런 이슈가 좋으면 항상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예. 네. 지금 right 아닙니까? now, 네. 예. 그거보다 이렇게 건설은 추세가 안 된다. 네, 추세가 이렇게 가다가 네. 보게 되면 이제 약간 좀 툭 하고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 그러라. 예. 근데 그런 때가 중요한데, 근데 지금 추세 맞춰서 쭉 가게 되면 사고 싶어요. 차트가 이쁘니까. 네, 대선도 있고요. 그렇죠. 경기 풀리고. 예. 그런데 예, 그럴 때 따라가시는 것보다 네. 정확히 관심 종목 드셨다가 약간 한번 툭 밀리게 되면 그때 한번 보자 하는 쪽에서 추세 안쪽을 계속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